안녕하세요, 디셈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발매를 한 오즈모 4K 익스텐션 로드, 확장 로드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역시나 사람이 호언장담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만족하는 세팅이라서 앞으로 오즈모 4K 관련된 세팅은 이게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즈모 4K 세팅은 완성됐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이 녀석은 순전히 리뷰하기 위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덕분에 지난번에 구매를 했던 녀석은 아주 쓸모가 없게 되었네요. 오즈모 포켓이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확장 로드와 방수 케이스를 위한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 기능적인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확실히 DJI는 약간 기기를 언락하듯이 옵션이나 기능적인 부분을 조금씩 업데이트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업데이트를 하면서 조금씩 까는 거죠. 깐다는 표현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오픈하는 거죠. 그 말인가? 지금쯤이면 기간상으로는 먼저 발매를 했던 확장 킷, 그 외의 액세서리들이 어느 정도 판매가 되었을 거기 때문에 이제서야 내놓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3월달 정도인가? 아무튼 이번 년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던 CES 컨벤션에서 DJI 부스에서 이미 이 녀석을 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미 다 만들어 놓고 발매일만 늦춰놨던 것 같습니다. 가격은 미국 달러로 69불이고요. 예상했던 100불대의 가격은 아니어서 나름 좀 저렴하다는 느낌은 있는데 그렇다고 69불이 저렴한 가격은 아닙니다. 뭐 근데 셀카봉이랑 조종 휠까지 같이 되니까 뭐 생각해볼 만한 가격대이기는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50불대였으면 어떨까 싶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소비자 입장에서. 그리고 확장 로드와 함께 방수 케이스도 같이 구매를 했는데요. 하나를 사면은 배송비가 20불 가까이 들어서 두 개를 같이 사면은 100불이 넘으니까 배송비가 공짜더라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구매를 했는데 나 낚인 건가? 그래서 오늘은 확장 로드에 더 집중을 하고요. 방수 케이스 영상은 따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면 이렇게 뭐 포장, 비닐 포장 벗기고 확장 로드, 그리고 안에는 사용 설명서 빼고는 이제 없네요. 언박싱이 필요 없을 정도로 구성이 되게 깔끔하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저렴한 플라스틱 소재 제품인 것 같아서 좀 저렴한 느낌이 살짝 있고요. 정품 로고가 안 보이면은 이 손잡이 부분도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고무 패드처럼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마감이 엄청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여기가 살짝 떠 있고요. 보이시죠? 여기가 살짝 떠 있고 이 부분도 살짝 떠 있네요. 보이시죠? 여기 뜬 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은데 저렴한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밑에는 연결할 수 있는 구멍이 있어서 이렇게 연결해서 길이를 더 늘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늘리고 여기서 이렇게 더 늘리고, 그러면 길이가 엄청 길죠? 이 정도면 거의 낚싯대 수준인데? 그래서 약간 이렇게 크레인처럼 이렇게 촬영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크레인 촬영.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다리를 연결해서 이렇게 다리를 연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삼각대 같은 데 연결해서 뭐 세워놓고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내장형으로 65mAh의 리포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 그 내장형 배터리인데요. 그래서 이 녀석 충전을 어떻게 하냐면 뭐 외부에서 이렇게 끼는 게 아니고 오즈모 포켓의 파워를 끌어서 이 확장 로드에 충전을 시키는 겁니다. 오즈모 포켓만 사용했을 때보다 같이 사용할 때가 배터리 소모가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장 로드 무게는 199g이고요. 오즈모 포켓이 116g이어서 두 개를 같이 연결해서 사용해도 뭐 315g 정도로 꽤 가벼운 편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제가 구매를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이 헤드 부분에 보시면은 마이크 꽂는 곳이 있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제가 브이로그 세팅으로 이 녀석을 소개하면서 이 옆에 있는 부분을 설명드렸었는데요. 인터넷에서 제가 생각한 가장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해서 구매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 녀석이 다 가지고 있었네요. 그래서 그냥 기다렸다가 이 익스텐션 로드를 사는 게 제일 낫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녀석은 어떡하죠? 그래서 이곳에 샷건 마이크나 마이크를 연결을 하고 또 아니면 조그만한 조명까지도 달 수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오즈모 포켓이랑 확장 로드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즈모 포켓에 연결되어 있는 핸드폰 아답터를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헤드 부분을 여시고 보시면 이 연결 부위에 오즈모 포켓을 이렇게 미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락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버튼을 좀 설명해 드리면
여기 펑션 버튼을 이렇게 꾹 누르시면 오즈모 포켓이 이렇게 구동을 하고요. 확장 로드가 연결됐다는 글씨까지 나오죠. 그리고 여기 있는 C1 버튼을 누르시면 짐벌 잠김, FPV, 짐벌 팔로우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짐벌 모드를 설정하시는 기능이고요. 그 옆에 이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셀피 카메라 방향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펑션 버튼은 아까 보신 대로 전원 버튼이 되기도 해서 길게 누르시면 전원이 꺼지고요. 또 다시 길게 누르시면 이렇게 전원이 들어오고요. 또 누르시면은 사진 아니면 동영상을 이렇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는 녹화 버튼은 말 그대로 녹화 버튼이고요. 동영상 진행할 때는 동영상이 녹화되고 사진을 찍을 때는 이렇게 사진이 찍힙니다. 그리고 조이스틱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지고 놀던 PSP 조이스틱이랑 완전 똑같이 생겼는데요. 상하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 버튼을 올리시면 이렇게 360도로 돌리실 수가 있습니다. 대각선으로 이렇게. 대신에 이거를 내리면 상하 좌우로만 되고 대각선으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편한 대로 조절을 하시면 돼요. C2 버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말로 하면 살짝 복잡한데 의외로 간단합니다. 먼저 C1에서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짐벌 잠김, FPV, 짐벌 팔로우 이렇게 세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FPV 모드를 이렇게 선택하신 상태에서는 C2 버튼이 작동을 하지 않고요. C1을 눌러서 짐벌 팔로우 상태로 만든 상태에서 C2 버튼을 누르면 짐벌 잠김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걸 떼면 다시 짐벌 팔로우로 돌아가죠. 그래서 누르고 계실 때만 반대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버튼을 떼면은 원래 모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번엔 반대로 C1으로 짐벌 잠긴 상태를 해놓고 C2를 누르면 짐벌 팔로우 상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변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C1, C2를 커스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은 지원을 하지 않는 것 같고요. 언젠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드폰 거치대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에다가 아까 빼놓은 핸드폰 어댑터를 이렇게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서는 보관을 하시면 잃어버릴 일은 별로 없죠. 생각보다 그렇게 잘 빠지진 않는 것 같아요. 핸드폰 거치대는 이렇게 늘려가지고 핸드폰을 고정하는 식이고요. 웬만한 핸드폰은 가로로 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짱짱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핸드폰을 이렇게 끼시면 완성되는 거죠. 무선 모듈이 있으신 분들은 이 하단에 무선 모듈을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무선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USB-C to USB-C 이게 안드로이드용이고요. 그리고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USB-C to 라이트닝 케이블, 또 아니면 최신 기종이면 똑같이 USB-C to USB-C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무선 모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케이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미모 앱이 구동이 되고요.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내리면 좋다. 늘리면 이렇게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후이! 무선 모듈을 연결하고 이 3.5mm 아답터를 연결해서 외장 마이크를 연결을 해도 사용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선으로 사용하면서 마이크까지 되면 참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지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선 모듈이 안 되면 굳이 돈을 들여가지고 무선 모듈을 사야 될까 싶은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래서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무선 모듈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핸드폰 거치대가 생각보다 되게 거추장스러울 수 있거든요. 핸드폰도 사용을 안 할 거니까. 저는 그냥 이 상태에서 촬영을 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늘려가지고. 그래서 이 조그마한 모니터를 보면서 촬영을 할 건데, 그래서 문제는 핸드폰 거치대가 은근히 거슬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커버를 씌워놓으면 되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내가 원할 때 또 이거를 들어가지고 원하는 버튼을 눌러야 되고, 또 아니면 이렇게 조절을 해야 돼서, 그렇다고 이렇게 올려놓고서 사용하기에도 은근히 눈에 거슬리고요. 그냥 쓰면은 쓰는데 이게 탈부착이 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확장로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다 해봤으니까 이제는 실제로 나가서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보시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확장로드를 테스트 해보려고 스트립으로 나왔습니다. 늘 거의 정거장과 같은 스타벅스에 와서 커피를 시키고 나가서 쓰면서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뭐 셀카봉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잘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현재 최대 거리로 했고요. 각도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각도 화각까지 다 조절하고 다 생각을 해가지고 만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스트립에 나왔고요. 편한 각도에서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팔을 쭉 뻗었을 때 거리인데요. 이 정도면 화가 꽤 괜찮지 않나? 이렇게 하면 뒷배경도 잘 나오고. 아, 오늘은 날씨가 되게 습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꽤 많네요. 이래저래 둘러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잘 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즈모 포켓을 구매하신 분들은 확장 로드는 꽤 괜찮은 선택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전에 다른 킷을 사지 않았다면. 특히 여기 있는 이 버튼들 때문에 확장 로드를 사야 되는 이유가 확실합니다. 근데 은근히 가격이 싸진 않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한 세팅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5불, 15불, 30불이거든요. 대신에 셀카봉처럼 들고 다니실 수는 있지만 그 외의 기능은 하나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배의 가격을 주고 이 녀석을 사냐 아니면 저렴하게 이 녀석을 사냐는 여러분의 몫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잘 사용하면서 또 추가 영상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